일단 올해는 분양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었고요. 강남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많지 않은 고분양 예정 단지들과 또 강북의 주요 단지들, 그 다음에 비규제에서는 흑석, 노량진 같은 이런 주요 분양 단지들을 제대로 공부하셔야지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 물량이 올해 또 더 줄어든다라고 네. 하면서 공급 부족이 청약 시장 과열을 더 부추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네, 올해 청약 시장은 굉장히 또 여름 지나면서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가 지금 너무 네.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 뭐 줄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만 또 서울 같은 경우 특히 강남은 너무나 과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급 물량이 올해 또 더 줄어든다라고 네. 하면서 공급 부족이 청약 시장 과열을 더 부추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네, 올해 청약 시장은 굉장히 또 여름 지나면서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올해 지금 분양할 예정 물량을 저도 집계를 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R114 같은 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서울에서만 한 2만 세대가 좀 넘습니다. 근데 이게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이 합쳐진 거고 사실상 일반 분양 물량은 6,500세대 정도라 지난해보다도 훨씬 줄어든다, 분양 물량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또 이제 굉장히 좋은 단지들이 많이 이제 분양 예정이라 그 단지들은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우리 대표님이 주목해 보실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로또 청약 단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일단 로또라면은 분양가가 쌓이겠죠. 네.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강남 3구하고 용산이죠. 네. 이 서울 내에서는요. 강남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곳들이 올해 많은 단지들이 이제 방배 쪽에서 분양이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철거를 다 마친 14구역 분양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한창 철거 중인 13구역, 그다음에 방배 신동 아파트도 한창 철거 중이라 요 세 개가 올해는 방배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반포로 올라가면은 반포주공 1단지의 3주구 레미안 트리니언이 올 하반기나 혹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게 분양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실권에서는 르엘을 많이 기다리시죠. 예, 잠실 르엘 분양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용산으로 넘어가자면은 드디어 이제 아세 아파트 부지가 25년에는 분양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남 3구가 또 있고 강남 3구 외에 좀 보자면은요, 입지는 이제 굉장히 좋은 곳이죠. 바로 흑석 뉴타운. 예, 이제 철거를 다 해서 11구역이 올해 분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노량진이 드디어 분양을 스타트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2구역, 6구역, 8구역이 모두 철거를 마친 상태인데요. 가장 6구역 먼저 삽을 뜨면서 분양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연내에 8구역과 2구역도 분양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강북으로 가자면은 이제 대조 1구역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사가 중단돼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다시 이제 조합장도 선출하고 공사를 재개해서 드디어 이제 강북에서 또 은평구 내에서도 3대 재개발 중에 하나인 대조 1구역이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한 데를 찾는다 이러신다면은 서울 내에서는 강남 3구 용산밖에 없고요. 자, 수도권으로 좀 넓혀보자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이제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본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1월 말에는 고양 창릉에 S5블럭, 6블럭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요. 이 3기 신도시는 입지도 좋고 교통호재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이 되니까 강남만 로또가 아니고 분상제가 적용됐다는 것 자체가 분양가가 싸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3기 신도시의 청약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배 있고요, 네. 잠실 있고 또 이제 반포도 뭐 조금 몇 년 남았나요? 그 DH 네, 반디클은 네. 사실 연내 분양은 조금 힘들고 네. 내년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조금 지금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한강청에서 덮개공원 불허 이슈 때문에 요거는 그게 만약에 최종적으로 불허가 되면 분양 시기는 훨씬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거 이 청약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뭐 노량진이라든지 흑석이라든지 네. 이런 데를 다 통틀어서 봤을 때 네. 그래도 강남이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뭐 노량진, 뭐 흑석 이런 쪽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강남 불패 어떻게 보세요? 강남은 불패죠. 네. 근데 이 청약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가용자금입니다. 일단 강남은 계약금부터가 20%가 디폴트고 그다음에 강남은 후분양 단지가 많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거주 의무가 들어갑니다. 물론 3년이 유예가 돼서 한 바퀴 정도는 전세를 돌리고 여러분들이 입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금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셔야 하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주 의무가 일단 없고 전매 제한도 1년 뒤면 풀리죠. 거기다가 계약금도 10%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고려하셔야 될 게
되는데 뭐 강남 불패, 강남 좋다고 하지만 자용 자금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강남에 당첨되시려면은 가점으로 승부를 본다. 네, 70점은 넘으셔야 안정권입니다. 70점. 네, 69점도 이제 당첨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은 게 작년에 바뀐 청약 제도가 동점자가 나왔을 때 이 통장 장기 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뽑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가입해야 되네요. 네, 오래된 통장. 예, 연식이 더 오래된 통장이 당첨에 유리한데 69점이 2009년 이제 우리 종합통장이 생겨서 딱 작년에 2024년부터 4인 가족 만점이 딱 69점에 도달하는 그런 해여서 69점 만점 통장이 쏟아졌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2009년 때 만들어진 종합통장으로는 강남권의 인기 타입은 당첨이 힘들다. 훨씬 더 예전에 가입된 통장들이 당첨이 되더라고요. 저희 수강생 사례를 보더라도요. 그래서 강남은 좀 안정권이라면은 70점이 좀 넘어야 된다. 아니면 확실한 특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는 아무리 로또라도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막강한 무기가 있는가.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뭐 이제 뭐 신혼부부 특공이나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네. 뭐 신생아 특공. 신생아나? 네네네. 근데 뭐 집 때문에 또 갑자기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좀 해보셔야겠네요. 사실 보면 원펜타스만 해도 당시에 만점자가 3명이나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놀랐던 그런 기억이 저도 나는데 어쨌든 가용 자금 그리고 이 점수대 특히 강남을 노린다면 70점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가 이제 내 전 재산인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겠다라는 분들 많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제대로 만들어보자라는 분위기도 이제 그런 시장의 분위기 형성에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 주택 시장에서 이런 똘똘한 한 채 마련을 위해서 청약자들이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준비해야 될 것들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로또 단지, 인기 네. 단지를 좋아하시는데 네. 이런 인기 단지일수록 경쟁률은 엄청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청약 공부를 하시고 전략이란 걸 한번 세우셔서 저는 청약을 하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닥쳐서 청약을 공부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서요. 제대로 청약을 공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부양가족을 단기간에 늘릴 수가 없다면 특공을 잘 공부하셔서 특공에 공부해본 많은 분들이 또 해당도 많이 되시는 걸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을 꼭 공부를 해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25년에 바뀌는 청약제도가 상당히 많은데요. 작년에도 한 10개가 넘게 바뀌었는데 2025년에 이제 바뀌는 제도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신혼부부의 특별 공급의 물량이 5%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18% 비율인데 5% 늘어나면 23%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신생아 우선 공급이라는 물량이 있는데 요게 20%에서 35%로 무려 굉장히 많죠. 15%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생아 특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해당되는지 꼭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기준이 또 완화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혼인기간 7년 이내에 계속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지 신특에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매도를 하시면은 입공일 기준으로 무주택이라면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과거에 당첨된 이력도 다 배제해 주는데요. 그런 분들은 혼인을 해서 새롭게 신특을 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저출산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된 대책인데 가장 막강한 거죠. 출산 가구에게는 과거에 특공을 한번 썼어도 추가로 1회를 또 특공을 쓸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입법 예고가 들어가서 2월 달 안으로 개정안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2025년에도 이렇게 바뀌는 청약 제도가 많으니까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셔서 청약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저히 이런 가점이나 특공이 없는 분들은 이런 주요 지역의 입주권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점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특별 공급에 대해서 미리 좀 계획을 세워보아라 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청약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분위기? 일단 올해는 분양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었고요. 그다음에 강남 상부도 작년에 비해서는 분양 물량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의 주요 입지, 정말 핵심지들의 분양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서울의 주요 지역에 신축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은
올해는 청약 공부를 필히 열심히 하셔서 강남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많지 않은 고분양 예정 단지들과 또 강북의 주요 단지들, 그 다음에 비규제에서는 흑서, 노량진 같은 이런 주요 분양 단지들을 제대로 공부하셔야지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노량진 같은 경우는 200세대, 300세대 내외만 일반 분양이 나올 거고, 예, 굉장히 적죠. 그렇고 이제 흑서 같은 경우는 한 400세대 정도예요. 1000세대 넘게 이제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올 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청약에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점점 뭔가 내 집 마련의 그 기회가 빨리 잡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또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우리가 이제 전략들을 잘 세워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다 보면 내 집 마련 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양 물량이 점점 더 줄어들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서울의 핵심지 같은 곳은 분양이 또 자체가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2025년 청약시장 잘 알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정보와 전략 저희가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열정로즈님과는 여기서 그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